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일본에 재팬 포워드라는 언론사가 있는데요. 그 언론사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가 뉴데일리에 특별 기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외신 기자인 나도 개몽되었다. 외신 기자가 개몽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가 우려한다. 붕괴가 우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엄에 비판적 글 많이 썼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 이후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특히 김병주 의원, 문정인, 송영길 좌파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조갑재, 정규재 등 탄핵을 찬성하는 우파 인터뷰도 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자, 비판적 시각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이 와 있었다. 편집장은 한국의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이냐? 라며 메일을 보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가 12월 3일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위헌,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여겼다. 단 다른 정치적 수단을 모두 고갈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 그렇죠. 이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거에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원래 군 장군 출신이죠. 별 4개,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재 선생, 월간 조선 편집장 출신인 조갑재 선생, 쿠로다 카츠히로 기자,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 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 검찰, 경찰, 공수처 너도 나도 그냥 수사하겠다고 난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키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었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수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제 기능을 다할 것이라 믿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그렇죠. 뭐 기자라고 하는 것은 팩트를 쓰는 건데 뭐 중립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역시 주변인 얘기를 주심 TV를 처음 할 때 사실은 그 신문사 논평을 중립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란 얘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부정선거가 난리를 치고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져서 제가 이제 국가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적으로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차에 걸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죠. 자,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숙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순영 그 판사가 발부했는데 그자가 저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새해 전날 헌정사상 전대 미문에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자, 법치주의 붕괴를 이 기자가 봤다는 겁니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 판사 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에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 위반하며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 판사를 보고 한국 법치주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 이순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한국의 법치주의가 붕괴된다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가 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란 믿었던 서울지방법원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 적부심을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법치 파괴적인 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한 영문 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같이 유혈 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정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관련자 63명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린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 되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신배없다.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방법원과 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릴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은 아닌가.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는 필자는 단독지기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이 짧은 헌정 역사 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1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0번 양보해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종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내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수히 받아들이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탄핵을 인용한다면요, 국민들이 불복운동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과 곽종근을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가 볼 때는 홍장원하고요, 전 국정원 1차장하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인 박선원이라 이자 둘이 탄핵 공작을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성악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 스스로 개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비상계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제가 늘 그랬죠. 지금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특파원 기자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 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우방국가인 일본에서 한국을 지켜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렇게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된 것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히고 앞으로 있는 선거가 지금처럼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붕괴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렇게 되면 쇠퇴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일극 지배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공산당이 되는,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대 야당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못하는데 사전선거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없애지 못한다면 사전선거 하면 안 됩니다. 당일 선거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전자개표가 아니라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손수개표를 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22대 국회는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되고 수개표를 해야 된다. 사전선거 없애야 된다. 모든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선거, 모든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자는 아직 이런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이렇게 탄핵시킨 이후에 일련의 그런 행태를 기자가 잘 파악한 겁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수사에, 불법 영장 청구에, 불법 체포했으니 오동훈 이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